전남도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에 의대가 개교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살림이 긴축재정 기조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순천시도 늘지 않는 출생아 수에 고심이 깊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의 5개 시군이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철도 기반과 관련해 충청과 경기 지역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는 추천서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거점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 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의대 설립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도 2일 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의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학 국립의대를 추천하며 2026학년도에 전남 국립의대가 개교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감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남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모두 4조 8,85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20억 원이 줄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지자체 수입의 감소가 꼽힙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하면서 각 지자체의 내년 교부세가 감축될 전망이라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예산은 늘리되 홍보와 교원 해외 연수 운영 등 분야의 예산은 감축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말 정부와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끝나는 만큼 해당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국가부담금을 무려 99.4% 삭감 예정인 바 국가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우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270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다시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가 투경 때 반영하고.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내년 폐지될 사업 가운데 1억 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만 모두 87건으로 약 439억 원이 절약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 편성의 형평성 유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 예산 가운데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우수인재 지원 사업비는 모두 16억 원. 그런데 비슷한 규모로 내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 교류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의 성과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족도 조사 그리고 결과 보고서 없이 메모를 결정했어요. 이걸 누가 왜 폐지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몰 사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전남도 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바로 순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인 만큼 순천 지역 역시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이달부터 자녀 혜택을 늘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1명.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 1명대가 붕괴됐고 6년째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아 수 1,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혼인 건수에 비해 출생아 수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결혼한 인구 대비 출생아 수가 높은 것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출산과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장려금과 난임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산정검사, 태아 기형아 검진비 지원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전남도와 지자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예산을 분담해서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출생수당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째 아이부터 적용시키도록 기준을 낮춘 지자체입니다. 순천시는 당장 이달부터 다자녀 가정의 문화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막내 자녀가 13살이 될 때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무료 입장이 제공되고 장난감 도서관과 출산 육아용품 대여소 연회비가 면제되는 등 23종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우선 건강해야 자녀가 다 건강하게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확대하게 됐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는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순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심한 시책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철도는 물류 수송부터 관광까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기반 시설이지만 서해안권은 철도 불모지와 다름이 없는데요.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또 한 번 힘을 합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고창, 전남 영광과 한평 등 서해안권 기초자치단체 5곳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에 수립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군산 새만금부터 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시키기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겁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 건의는 지난 2009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이루어졌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선 7기 때도 한평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사실 몇 부정입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힘을 우리가 꼭 끌어내서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번에 건의하는 서해안철도는 군산 새만금부터 전남 한평까지 110km 노선을 신설해 2개의 국제공항과 3개 국제여객터미널, 부안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은 충청 경기에 비해 철도가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서해안철도가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차량을 이용한 관광이 중심인 상황에서 과연 철도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통 이후에 기차 관광에 적합한 교통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철도를 타고 노을 쭉 구경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것 같고, 또 거꾸로 이런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급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올 가능성이 있고. 5개 지자체는 올해까지 시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목포 송광 아파트 주민들이 국내 여객선 접안과 국제 카페리보드 증설 공사와 관련해 비산먼지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22일 목포시청에 항의 집회를 열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항만 재개발 계획에 따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의 주도로 수협 이전 부지 개발과 여객선 접안 부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는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24일 마라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대원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앞에대교 양방향을 통제하고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대양산단 방향은 일방 통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삽진산단 일부 구간, 삽진산단 인근병원에서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방향 일부 구간도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2천여 명 증가한 4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가 벼 재배 농가들의 벼멸구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409헥타르의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고, 또한 폭염으로 9,261헥타르의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벼 쓰러진 피해 농가 6,344곳에 농약대 58억 5천만 원을, 벼멸구 피해 농가 9,601곳에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등 95억 6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해 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축산 경영 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D 현대사모 노사의 단체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HD 현대사모는 22일 올해 단체 교섭 장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9.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안에는 기본급 13만 원 인상, 격려금 480만 원 지급, 명절 효도 포인트 각 20만 원 지급 등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사모 관계자는 노사가 이해와 양보를 통해 단체 교섭이 타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실적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과 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핸드크림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두 기관은 신안군에서 축제를 마친 뒤 남은 라벤더와 제주도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이른바 어피에서 PC 콜라겐을 추출한 화장품을 개발해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용 생물자원 연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사업 공사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1차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19일까지 단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